안녕하세요.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대립하고 있는 주제를 다뤄보는 조 vs 종 논쟁의 사회를 맡고 있는 조종입니다. 오늘이 첫 컨텐츠의 첫 주제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과연 항공모함이 필요하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반 논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모함 건조에 찬성한다는 입장의 조 선생님과 항공모함 건조에 반대하는 입장의 종 선생님이 나와 있고요. 먼저 조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선생입니다. 자, 항공모함이 왜 필요하냐? 우리나라는 안보 환경 때문에 육군을 먼저 키워야 했어요. 북한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 빼고는 시체에 가까워졌어요. 육지를 통한 도발 가능성은 줄어드는 데 비해 해상에서 도발은 높아졌어요. 그렇기에 더 이상 육군 위주의 군편제에서 벗어나 해군과 공군 위주의 군편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그 상징성으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포함 외교가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20세기 초에 제국주의 열강들은 전함을 앞서 상대국을 굴복시켰고 식민지로 삼았어요. 우리나라도 운용호 사건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된 불행한 역사가 있죠. 뭐 여튼 과거의 포함, 그러니까 전함들은 오늘날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포함 외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대신 포함의 역할은 항공모함이 이어받았습니다. 상대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항공모함을 가지지 않는다면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는 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해군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정세는 미중 갈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항공모함을 3척을 이미 건조해서 운영 중이고 추가로 무려 6척이나 더 건조할 거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어요. 일본도 경항공모함을 가져 이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과 일본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나라 또한 항공모함을 건조해 전략적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전을 하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항공모함들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항공모함을 가지냐 안 가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항공모함은 가져야 됩니다. 다만 그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냐, 이게 논점의 중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항공모함은 공세지향적인 무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에서도 맨날 항공모함은 먼 바다를 나가서 적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로만 소개를 하고 있죠. 물론 항공모함의 존재 이유 자체가 항공기 지원을 받기 힘든 먼 바다와 대양에서 좀 더 효율적인 작전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공세에서만 사용한 무기가 아니고 오히려 수세일 때 훨씬 효율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건 역사를 조금만 뒤져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항공모함이 근저 항공기지와 연계를 하지 않고 작전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해전이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매체에서는 일본 항공모함과 미국 항공모함의 교전을 중점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미드웨이 기지가 있었기에 미 항공모함이 일본의 허를 찌를 수 있었던 거죠. 군함은 항시 은원패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존재입니다. 항공모함도 마찬가지로 항시 은원패 상태로 움직이는 공항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적 해양 세력이 우리 지상기지를 공격한다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함재기들을 전개, 보복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다면 적도 함부로 지상기지를 공격할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함부로 적 기지를 공격했다가 되려 적 항공모함에게 반격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항공모함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지상기지는 물론 항공기지까지 간접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용이 아니라 존재한다, 작전 중이다, 요거 하나만으로요. 그렇다면 어떤 항공모함을 몇 척 이상 가져가야 좋을까? 여러 의견 중에 저는 현대중공업이 제안한 중형 항공모함 형태로 건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며 2척 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항공모함들은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기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수직 이착륙기는 수직 이착륙을 위해서 항속거리, 무장 탑재량, 정비성까지 해치기 때문에 항공모함 운영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 큽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제안한 중형 항공모함은 경하 3만 톤에 만재배수량 5만 톤이기 때문에 만약 건조된다면 랴오닝항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면 함재기도 대략 40기 정도 운영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40기의 함재기는 어떻게 채우냐? 이런 논란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KF-21
해상형으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기도 하고 전자전기마저 개발까지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애시당초 다양한 국산 미사일을 장착해 다목적으로 쓸 예정이기에 KF-21 해상형도 F-18 호넷처럼 다목적기로서 역할도 기대됩니다. KF-21 해상형을 전자전기 바리에이션까지 포함해 100기 정도 양산하고 미래 수요를 만족시키면 모자란 조기 경보기 정도만 공군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해외 무기 도입 사업으로 도입을 조금 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항공모함을 호위할 전력은 충분하냐? 라는 질문도 있을 겁니다. 항공모함은 지금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2030년대 중반에야 등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30년대 중반에 우리 해군 전력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해군은 2030년대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과 정조대왕급 구축함 3척, 그리고 KDDX 6척이 건조될 것입니다. 잠수함 전력으로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3척은 물론 KSS-3 배치 2, 그리고 배치 3까지 건조될 것이죠. 이 정도면 항공모함을 호위하는데 충분한 호위 전력이 될 것입니다. 당장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도 유류 보급함 1척, 군수 지원함 1척, 그리고 대잠 호위함 2척, 방공구축함 2척, 잠수함 1척 이렇게 호위를 하기 때문이죠. 현재 제7기동전단이 제7함대로 승격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예산이 결정되고 결심이 됐다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은 당연히 따라가 준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군 인력 문제 같은 것이 있죠. 항공모함을 건조한다는 건 운용을 위한 예산은 물론 함재기로 도입할 KF-21 해상형의 예산, 그 외 각종 보급물자들의 예산까지 모두 준비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군 인력은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에 대한 예산도 포함될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인건비 관련 요소는 건함 예산과 비교하면 작은 예산이니 큰 걱정은 사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항공모함은 현재 필요한 수요가 아닌 미래에 필요한 수요이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라 걱정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선은 바다이고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생명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위해서라도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주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선생님의 말을 요약해보면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방어하기 위해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항공모함을 건조해야 하며 충분히 건조해 볼만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종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종선생입니다. 일단 반론을 하기 전에 조선생님과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도 많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육군 위주의 군편제에서 벗어나서 해군과 공군 중심의 군편제로 변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은 공세 지향적인 무기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수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점도 동의합니다. 항공모함은 공격형 무기다라고 앵무새 마냥 말하는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군과 공군 중심의 군편제를 하기 위해 왜 항공모함을 건조해야 하나요? 포함 외교를 예시를 들면서 상징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군은 상징성보다는 효율을 따져야 합니다. 실질적인 우위를 점한 뒤 상징성을 강조하는 건 군사기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만 그게 아니면 허장성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연 항공모함이 얼마나 우리 군에게 효율적인가, 투자 대비 효율은 얼마나 되냐, 이 점을 따져야 합니다.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이유는 국토 방위입니다. 그런데 국토 방위를 위해 항공모함을 꼭 건조해야 하나요? 조선생께서는 항공모함을 방어적으로 사용하면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변 항공기지와 연계하여 항공모함을 방어적으로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라는 건 이미 역사가 증명해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공모함만 항공기지와 연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 공군은 한반도 주변 공역에 미식별 항공기나 미사일, 탄도탄 등이 탐지되면 가까운 비행단에 명령을 내려 스크램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은 명령이 떨어지면 최소 8분 이내에 이륙할 수 있습니다. 조선생님은 항공모함의 존재만으로 지상기지와 항공기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건 항공기지가 항공기지의 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는 소리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적이 A 항공기지를 공격하려고 하면
B 항공기지, C 항공기지에 있는 전투기들이 요격 임무로 지원 나갈 수도 있고, 여차하면 B와 C 기지에서 적 항공모함을 찾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적 항공모함도 이렇게 처맞고 용궁 가기 싫으면 항공기지의 작전 반경 밖으로 나가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상에서 운영하는 항공기가 함지기보다 작전 반경이 훨씬 깁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은 항공기지를 공격 못하지만 항공기지에서는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기본적입니다. 이거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해군이 구사한 아웃레인지 점퍼과 같은 거예요. 제로세는 항속 거리만 좋았지만 항공기지에 있는 항공기들은 항속 거리 포함 함재기보다 모자란 게 없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항공기지와 항공기를 많이 준비해 놓는 것만으로도 적 함대를 우리 영토와 영해 기준으로 멀리 밀어내는 효과를 가집니다. 남태평양 최대 항공기지 거점인 라바울 항공기지를 무시하고 마리아나 제도를 거쳐 필리핀을 공격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현대전은 제공권 장악이 필수입니다. 제공권 장악이 안 되면 공중 우세라도 확보해야 우리 해역과 공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티 생성률입니다. 소티 생성률은 항공기가 정해진 시간 동안 출격한 횟수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만약 전투기 20대가 하루에 3회씩 출격해서 소티 60번을 채웠다면 항공기 60대가 1회씩 출격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같은 전력이면 3배 더 많은 항공기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고, 같은 소티 생성률이면 3분의 1만 가져도 같은 전력을 가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안 그래도 중국군이 가진 항공기 숫자는 우리 공군이 가진 항공기 숫자랑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소티 생성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항공모함은 군함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함재기가 이함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소티 생성률은 기밀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항공모함은 항공기지보다 소티 생성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공항이 하루에 이착륙하는 횟수가 1000에서 1200회라고 합니다. 물론 민항기고 국제공항인 만큼 규모가 말도 안 되게 커서 이 정도를 소화하는 거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항공기지가 항공모함보다 하루에 소화하는 소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날 것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됩니다. 넓고 다양한 이착륙 공간을 가져 동시에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지와 단 한 곳에서만 착함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소티 생성률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니까요. 물론 항공모함도 단시간 내에 소티 생성률 자체를 항공기지와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시 상황에서 최대 소티 생성률을 뽑아내야 항공기지의 소티만큼 뽑아낸다는 소리입니다. 즉, 항공기지와 비교한다면 항공모함은 항시 은원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소티 생성률이 대폭 하락한 항공기지라는 뜻입니다. 10만 톤 정도 되는 니미츠급 항공모함마저 항공기지와 비교하면 소티 생성률에서 게임이 안 되는데, 만재배수량 5만 톤 정도 되는 항공모함은 더더욱 소티 생성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조 선생님 주장대로 KF-21 해상형을 양산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소티 생성률이 떨어지는 항공모함을 운용해야 하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함재기라는 게 조금 개량해서 만들어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항공모함에 이착함하는 건 기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 스트레스에서 견디기 위해 기존보다 강화한 프레임과 랜딩 기어가 필요하고, 해수가 유입되는 바다에 노출되어 있으니 방염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 금방 녹슬어 못쓰게 됩니다. 이착함을 위한 저속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기존보다 날개를 더 키워 ing면 하중을 낮춰야 하고요. 멀리 안 가고 F-35A형과 C형이 얼마나 다른지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상 KF-21 해상형은 KF-21과는 아예 다른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당 제한 확대, 승조원 순환제 등 이제야 겨우 군 처우 개선 관련해서 천천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을 건조할 거니까 군 처우 개선은 시간 문제라는 건 무슨 논리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항공모함을 건조를 안 해서 군 처우가 이 모양 이 꼴인 게 아닌데 말이죠. 항공모함을 어떻게 호위하느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2030년 이후에 등장할 신규 구축함들의 숫자만 따져서 항공모함을 충분히 호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론상 세종대왕급 한 척과 정조대왕급 구축함 한 척, KDDX 두 척에 퇴역할지 아닐지 모르지만 이순신급 구축함 두 척 정도 호위하고 3000톤급 잠수함 3척이 물밑을 호위한다면 호위가 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의 구축함과 잠수함,
대잠 초계기와 헬기들이 평소에 뭘 하나 살펴봅시다. 구축함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며 도발하면 레이더를 돌려 조기 경보기를 해주면서 혹사당하고 있고, 얼마나 혹사당하든지 오버홀도 제대로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대잠 초계기와 대잠 헬기, 잠수함들도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침투를 막기 위해 한반도 전체 해역을 탐지하느라 바쁩니다. 지금도 벅찬데 항공모함 호위를 위한 임무가 추가된다? 너무 과중한 임무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같은 논리로 합동 화력함을 건조하자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간혹 항공모함은 어떻게 호위할 거냐라고 비판하면서 합동 화력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항공모함은 호위해야 되지만 합동 화력함은 안 해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이기 때문이죠. 다른 대안으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자고 얘기하는데, 일단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핵폐기 및 처리 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면 항공모함만큼이나 골치가 아프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건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항공모함을 건조하지 않으면서 항공모함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앞서 얘기했듯 현대전의 핵심은 제공권입니다. 그렇기에 뭐니뭐니 해도 항공 세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KF-21을 더 생산해 해군 항공사령부 전력을 강화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군이 해주던 항공 지원 임무를 해군 항공사령부에서 담당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공군의 부담이 줄어들기도 하고 KF-21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양산 단가를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지니까요. 사실 저는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항공모함은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좋은 겁니다. 저는 우리 해군이 아직까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기에 30년 내에는 항공모함을 건조하기에는 비용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건 부족한 전술기 숫자입니다. 앞서 말했듯 제공권이 가장 중요한데 공군 전술기 중 낡은 기체들은 아직 퇴역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KF-21의 공군이 목숨을 거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죠. 때문에 저는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게 아니라 해군 항공대를 더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미래에 건조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위한 사전 준비 역할로서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뒤 해군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축함 숫자도 항공모함을 호위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항공모함 건조를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군 항공대가 해군 항공사령부로 승격한 것도 이런 판단에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제가 이야기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항공모함은 투입 대비 불분명한 효과와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가 큰 의문입니다. 이런 곳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과연 항공모함이 최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주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